오늘 36년 끓인 마지막 국물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릇보다 먼저 영수증 한 장이 제 손에 올라왔습니다. 1993년 3월 10일 1200원. 뒤엔 5글자. 다음에는 둘이서. 그날 엄마가 오지 못했다는 아이가 오늘 어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밤새 노트 위에 비닐을 덮어주고 사라졌고, 누군가는 아침에 학생들 외상값을 전부 갚고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간판은 내려갑니다. 하지만 맛은 어디로 갈까요? 영수증 한 장과 작은 점 하나, 노트 한 줄이 그 길을 가리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간판을 내립니다. 스테인리스 국솥은 닦아두었습니다. 간판끈은 묶어두었습니다. 붉은 소스통은 반쯤 남았습니다. 은성 분식 36회를 채웠습니다. 제가 만든 마지막 떡볶이 국물은 오늘 나갈 겁니다. 이야기는 그 국물이 식기 전에 시작했다가 다 식고 나서 끝날 겁니다. 저는 정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정분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떡볶이는 맵지 않게, 어묵은 두껍게, 순대는 간은 조금, 김밥은 단무지 크게, 그리고 무엇보다 안부를 얹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영업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평소와 다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 집 방식이니까요. 오늘은 누가 오고 무엇을 남기고 갈까요? 어제 것도요.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택시 기사님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것도 주세요. 어제 것도라는 말이 고맙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그 말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동네 미용사였습니다. 원장님, 저는 간 많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네는 입맛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끝은 다 같습니다. 국물에 밥 한 숟갈. 그게 마무리입니다. 점심 무렵 교복 입은 아이가 섰습니다. 목에 학생증이 달랑거렸습니다. 할머니, 1,000원치만요. 1,000원으로도 배부르게 하는 법 저는 압니다. 어묵 국물은 공짜입니다. 1,000원이 오늘을 붙잡아 줍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오래된 비닐봉지를 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박은성 맞으시죠? 그는 봉지에서 영수증 묶음을 꺼냈습니다. 스테이플러 녹이 묻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은성, 오늘도 팔았다. 그 글씨는 제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남편은 29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판 이름만 남겼습니다. 은성은 남편 이름의 한 자였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릴 적에 여기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날도 먹고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근데 엄마가 안 오셨어요. 그는 봉지에서 영수증 하나를 골라 내밀었습니다. 1993년 3월 10일, 순대일 어묵일, 김밥 반줄, 합계 1,200원. 저는 남자에게 떡볶이를 덜었습니다. 말보다 따뜻함이 먼저 갈 때가 있습니다. 저 영수증 뒤에 5글자. 다음에는 둘이서. 그 글은 누가 썼을까요? 저는 가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밀어둔 쌀부대 종이가 있습니다. 부대 입구를 묶던 노끈도 그대로입니다. 거기에는 편지가 한 장 끼워져 있습니다. 받는 사람 정분, 보낸 사람 은성. 편지는 짧습니다. 끓일 때 마음이 먼저 끓지 말 것. 팔 때 손이 먼저 앞서지 말 것. 마지막 간은 웃음으로 할 것. 저는 그 편지를 힘들 때마다 읽었습니다. 어느 여름 국물은 짜고 손님은 없고 마음은 뜨거웠던 날 어묵을 하나 덜 넣었습니다. 다음 날
단골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괜찮네요. 남자에게도 말했습니다. 여기서는요, 웃음을 조금 간처럼 넣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 문 앞에 작은 소동이 났습니다. 교복 아이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갔고 미용사가 뛰어나가 잡아주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모자를 털어주었습니다. 모자는 다시 머리로 돌아갔습니다. 모자도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돌아오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남자가 기다리는 그날의 자리,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남자가 묻습니다. 그날 제가 앉았던 자리가 어딜까요? 저는 가게를 둘러봅니다. 좌측 창가, 스테인리스 테이블, 유리엔 스티커 자국이 남았습니다. 10개 도장 모으면 떡볶이 1인분,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같이 앉았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39이 되었어요.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입안의 맛은 돌아옵니다. 사람은 혀로 길을 찾습니다. 익숙한 맛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남자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1993년 봄, 분식집 앞. 여인은 웃고 아이는 어색합니다. 사진 뒤엔 글씨. 다음에는 둘이서. 남자는 말했습니다. 그 다음이 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가만히 돌려놓았습니다. 사람은 사진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다시 보게 되니까요. 저는 국물을 한 번 더 끓였습니다. 마지막 끓임은 조용해야 합니다. 세게 끓이면 이야기가 부서집니다. 사진 뒤에 글씨. 그 손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문은 빨리 돕니다. 마지막 날이라더라.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여기 김밥 덕에 취업 준비 버텼어요. 어묵 국물에 울다가 웃다가 했어요. 저는 마당에 작은 탁자를 내놓았습니다. 그 위에 노트 한 권을 올렸습니다. 누구든 한 줄씩, 사람들은 한 줄씩 남겼습니다. 글씨는 달라도 마음은 비슷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내린 비가 노트를 적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비닐을 덮어놓고 사라진 겁니다. 저녁 무렵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학생들 외상값 전부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밤에 비닐을 덮고 다른 사람은 낮에 외상을 갚았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이 다를 뿐 하는 일은 같습니다. 지켜주고 채워주고 남기지 않습니다. 비닐을 덮은 사람, 외상을 갚은 사람, 마이너스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요, 오늘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싶어요. 기록은 글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남으면 기록입니다. 빈 그릇이 쌓여도 기록입니다. 저는 서랍에서 다시 쌀부대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끓일 때 마음이 먼저 끓지 말 것. 팔 때 손이 먼저 앞서지 말 것. 마지막 가는 웃음으로 할 것.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택시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것 또는 요 마이너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말입니다. 그 엄마가 늘 그랬어요. 다음엔 어제 것처럼 주세요.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남자와 기사님 사이를 오갔습니다. 무심한 한 문장이 길을 잇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무엇을 더 기억하고 있을까요? 문이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기사님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버스 환승권을 꺼냈습니다. 저도 그날 이 길을 달렸어요. 글씨가 흐려졌지만 이건 그날 겁니다. 환승권 뒤엔 점 하나가 작게 찍혀 있었습니다.
영수증의 점과 닮았습니다. 남자는 환승권과 영수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1200원. 작은 점. 3월 10일. 저는 국소불을 약하게 줄였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값은 잊혀도 마음은 남아요. 그리고 마음은 언젠가 길을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미용사가 투명 비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노트 위에 덮어둔 사람 찾으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용사가 웃었습니다. 저예요. 어젯밤에 비 소식이 있어서요. 그런데 외상값을 갚은 건 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작은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는 고맙고 모르는 선의도 고맙습니다. 그럼 외상값을 갚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둑해질 무렵 저는 주방 설탕통을 닫으려다 바닥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설탕이 눅눅해질 때 깔아두던 종이. 종이를 털자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정분 언니, 다음에는 둘이서. 날짜는 1993년 3월 10일. 이름은 없지만 필압과 점의 크기가 영수증 뒷면의 글씨와 닮았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그 엄마가 남긴 쪽지일지 모르겠네요. 남자는 오래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분 글씨가 그랬어요. 마침표를 아주 작게 찍는 버릇.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쪽지의 자리를 정해주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노트 첫 장에 붙였습니다. 그날 왜 그 엄마는 오지 못했을까요?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낮에 외상값을 갚겠다는 그 목소리. 할머니, 저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하지만 제 이름 대신 그분 이름 한 글자만 남기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어떤 글자일까요? 성입니다. 그날 그분이 제게 남긴 건 완성할 성, 그리고 이루다의 성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성. 작은 점 하나를 옆에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알 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을 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압니다. 내일이 오면 무엇이 남을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간판 불빛이 주황색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하나씩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조금 더 하시지요. 저는 웃었습니다. 조금 더는 위험합니다. 마지막은 늘 제때가 좋습니다. 저는 간판끈을 풀었습니다. 천천히, 손으로.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뒤 조용함이 오면 마음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마당 탁자 위 노트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한 줄씩 남긴 그 노트. 첫 장엔 남자의 글씨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둘이서. 저는 마지막 그릇을 교복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열어요? 아니, 내일은 다른 간판이 켜질 거야. 근데 맛은 남아. 사람도 남고 간판은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맛은 어디로 갈까요? 문을 닫고 집으로 가려던 새벽. 가게 우편함에 흰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이 없음.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 사진은 낮에 우리가 본 그 사진의 원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분 언니, 그날 못 와서 미안해요. 다음에는 둘이서, 꼭 둘이서. 편지 끝엔 작은 점.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둘이서 했네요. 당신 아들과 내 마지막 국물로. 내일 아침
저는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골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은성분식 간판 자리는 하얀 벽. 그런데 문 앞 노트는 그대로. 밤새 비가 조금 왔지만 젖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비닐을 한 번 더 덮어주고 갔습니다. 일주일 뒤 동네 공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레시피를 나누어도 될까요? 그래요. 웃음을 조금 간처럼 넣으면 됩니다. 그 말만 전해주세요. 한 달 뒤 그 남자가 엽서를 보냈습니다. 사진 2장. 한 장은 은성분식 간판자리, 다른 한 장은 작은 돌계단. 글씨가 붙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여기까지 자랐어. 엽서 끝엔 아주 작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점은 마침표였고 시작점이었습니다. 2달 뒤 골목 초입에 작은 매대가 생겼습니다. 간판엔 이렇게 적혔습니다. 다음에는 둘이서, 메뉴는 셋, 맵지 않은 떡볶이, 두꺼운 어묵, 단무지 큰 김밥, 그리고 칠판 구석에 적힌 문장 하나, 안부는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적었습니다. 맛은 잊혀도 마음은 남는다. 마음이 남으면 맛은 길을 찾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국물은 다 식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식은 그릇에서도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있으면 다음 골목에서도 다음 간판에서도 맛은 이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